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오늘 장거리 출장에 따른 몸 상태에 굉장히 안 좋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로 목소리도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심 게임 리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듀랑고입니다. 듀랑고는 넥슨에서 출시한 오픈월드 형식의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 이후에 무기한 접속 불가 혹은 또 무기한 점검을 일삼아서 점검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시작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 230만 건, 그리고 여러가지 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출시가 되고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플레이 해본 소감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으로 출장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왕복 10시간의 장거리 출장이었는데요. 다행히도 후배들의 도움으로 저는 운전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다녀올 수 있었죠. 이 자리를 빌어 운전하느라 고생해준 황 PD와 이 PD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튼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바로 그 게임 듀랑고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샌드박스 게임을 무진장 좋아하더라고요. 2017년 10월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 지난번 추석 연휴죠. 거의 마인크래프트로 일주일 내내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듀랑고 역시 저를 그토록 빠져들게 만들더군요. 사실 이 듀랑고라는 게임을 다시 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많은 그 스트리머 분들이 이 게임 좀 이상한데? 점검 때문에 빡친 거 아주 그냥 이 게임성 그지같네라고 평가해놓은 그 리뷰들을 봤을 때는 진짜 별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게임성에도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냥 꺼버리려고 했었죠. 어쨌든 지우기 전에 한번 제대로는 해봐야 되니까요. 정말 그런가 해서 이제 팩트 확인차 이제 게임을 실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게임은 아주 잘 만든 게임이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버렸습니다. 약간의 문제점들은 있지만 그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임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창원을 왕복했던 그 10시간의 그 시간 중 6시간 정도는 이 듀랑고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오래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게임 체류 시간이 리니지 M을 제쳤다고 하네요. 무려 3억 869만 분이나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하루 접속 일수인지 1시간 접속 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리니지 M을 제쳤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듀랑고를 개발한 와스투디오는 넥슨의 내부 개발팀이라고 하네요. 마비노기를 디렉팅한 이은석 개발자의 진두지휘 하에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게임이 좋은 게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좋은 점들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단점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많은 스트리머들이 단점으로 들었던 요소인 생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공룡 세계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존이라는 요소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면 이제 추워서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절실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전투를 할 때도 어떤 그런 피가 떨어지거나 긴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커맨드를 입력을 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좀 호흡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요소인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잘 살려놔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냥 이거 귀찮아서 이것 때문에 게임 못하겠어가 아니라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귀찮지 않게 생존이라는 요소를 가미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디버프가 걸립니다. 예를 들면 씻지 않으면 더러움이라는 디버프가 걸려요.
뭐 배고픔, 배고픔이라는 디버프, 이런 종류의 어떤 환경적 요소가 가미된 디버프들이 걸리는데, 그게 막 생존에 막 절체절명의 막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뭐 물도 근처에 있고 뭐 어떤 뭔가 어려운 과정들 없이 그냥 그런 영향들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아. 저 상태를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줘야 돼서 귀찮기는 합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는 특성상 뭔가 디테일한 컨트롤이 즉각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 있겠지만, 완급 조절이 좀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피로도 시스템도 그렇고요. 왜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들긴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제일 짜증나는 부분은 스태미너 부분인데요. 이건 뭐 만화 개념도 아니고 뭐 사용하면은 조금씩 닳긴 하는데, 그 기준이 전투와 제작을 할 때 소모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다른 듯 보입니다. 제작을 할 때는 뭐 한 건씩 제작할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데, 전투할 때는 뭐 어느 때는 떨어지고 전투가 끝나야 떨어지고 뭐 요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투 때 그 커맨드를 입력하면 스태미너가 부족하다면서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태미너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쓴다고 써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그럼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적응이 좀 어려운 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스태미너라는 개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 먹으면 배부르다고 못 먹겠다고 합니다. 연속으로 먹지도 못해요. 근데 총 스태미너가 100이라고 잡혀 있으면 음식 하나 먹으면 뭐 10에서 20, 뭐 잘 익은 음식 먹으면 30 정도도 차기도 하는데, 뭐 연속으로 채워서 100을 꽉 채워놓고 시작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빵이 된 상태에서 하나 먹으면 10차, 또 하나 먹으면 20차. 그런데 하나 먹고 딜레이가 8초, 10초씩 있어. 그럼 이걸 연속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먹는단 말이죠. 계속 빈곤한 상태로 게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존이야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정신없이 도구를 제작을 하다 보면 기력이 금방 바닥나서 뭘 먹으라고 자꾸 종용하기도 하고, 오래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있으면 피로도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 피로도라는 개념이 쌓여서 쉬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기도 하죠. 근데 뭐 이것도 이상해요. 쉬게 냅둬도 짧은 시간에 이 피로도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느리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뭐 차라리 어찌됐든 피로도가 꽉 차면 이제 더 이상 게임하지 말아라고 권고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왕복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지 않았으면 피로도가 꽉 차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천천히 차긴 합니다만은, 어느새 꽉 차 있다는 거죠. 게임에 빠져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제 피로도가 자동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료템으로다가 이렇게 뭐 바카스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픽도 단점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 뭐 개추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죠.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굉장히 재밌는 편에 속하는 게임입니다. 어떤 유튜버는 이게 스토리를 따라가기 바빠서 양산형 게임이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긴 있죠. 스토리라는 게 게임 세계관을 설명해주기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튜토리얼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듀랑고에서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쭉 있어서 그것만 따라가면 이제 스토리도 들을 수 있고 뭐 게임도 나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큰 줄기는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지네요. 어떤 그런 스토리라인들이나 퀘스트를 따라가지 않고 일정 뭐 듀랑고 세계에서 사유지를 가질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사냥, 건설, 채집, 농경 등에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레벨이 오르고요. 새로운 경지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다른 양산형 게임과 같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어렵고 골치 아픈 수많은 재료가 필요한 건축물이나 아이템들도 각 세부 재료들의 획득 경로나 방법 등을 따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해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자유도 높게 모든 일들을 즐기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죠. 채집과 사냥을 주로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재료가 많이 필요한 건축물 등을 건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레벨이 쉽게 오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들고 다니는 저 양손검을 제작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저 물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뭐 각 재료마다 뭐 레벨이 또 따로 있고 그 레벨에 맞는 섬에 가서 재료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뭐 레벨 10짜리 돌멩이 가지고서 뚝딱거려 보고 레벨 10짜리 나무까지 가지고서 뚝딱거려 보니까 뭐 돼야 말이죠. 뭐 물론 노가다 게임이기는 하지만 과금을 무리하게 유도하지 않고 양산형으로 전투 외에는 할 게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마스터리 올려서 농사만 지어도 되고, 전투하고 싶으면 전투 마스터리 올려서 전투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아이템들을 커뮤니티에 판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게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이고요. 그렇게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면서 좀 신선한 재미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사유지 시스템입니다. 이 게임에 입장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사유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사유지는 매일 소액의 게임 내 화폐를 유지비로 요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칸을 점유하고 있으면 하루 유지비 50원 뭐 이런 꼴인 거죠. 한 달 유지비라고 해봐야 얼마일까요? 1,500원 정도? 네, 그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 그 코인 정도, 요 내부에서 사용하는 코인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빡센 거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벌이는 그냥 지나가다 진흙 몇 개 퍼다가 팔아도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유지를 잃게 된다고 하네요. 내가 선점을 했지만 돈을 유지를 못하면 이 사유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영구적인 영역 확보 때문에 신규 유입 유저들이 게임하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요. 이 게임에서 돈을 버는 행위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재밌게 즐기면 일주일치 유지비는 충분히 벌고도 남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을 유지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퀘스트를 플레이하는 정도로 내가 확보해 놓은 사유지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확보한 사유지는 남들이 선점해둔 영역과 겹치지 않는다면 뭐 겹칠 수도 없지만 충분히 넓히고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없었던, 아무도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유지들입니다. 하루 동안에 섬이 4-5개가 늘어날 정도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게임은 한번 점유한 사유지는 월세를 내는 한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는 시스템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뭐 서로 전쟁을 해서 땅을 뺐네 뭐 어쨌네 이런 시스템을 보지 못했거든요. 만약 세계의 넓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열성 유저가 무한정 늘어나게 될 경우 구 유저들이 선점한 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신규 유저들이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만요. 이 세계의 넓이를 섬 단위로 계속해서 넓혀간다고 합니다. 땅은 무한정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누가 먼저 접속해서 선점했고 그래서 후발주자들의 난입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하나의 섬도 너무 넓어서 아직 제가 속한 섬도 다 탐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듀랑고가 왜 이렇게 플레이어들에게 현재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양산형 게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미친듯이 광고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 중에 양산형이 아닌 게임들이 없을 정도로 다 획일적이고 판에 박힌 게임들이에요. 어디 가서 뭐 퀘스트하고 뭐 하고 전직하고 마법 배우고 또 때려 죽이고 강해지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듀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계성과 단점을 많이 좀 뛰어넘은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물론 듀랑고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또 지루해질 수도 있고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오늘 이후로 뭐 제가 듀랑고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단점들이 커버가 될 만큼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고요. 또 과금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도 있죠. 뭐 그런 게임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가 플레이한 지 1일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순 없지만 4-5시간 정도 연속 플레이 해본 소감으로는 훌륭한 게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덱슨이라는 회사를 응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